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소속연구소 대표 임성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공공미술을 하는 회사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전시를 한다기보다는 좀 그 지역에 맞는 공간의 특성화된 미술 프로젝트들을 좋아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술 프로젝트 중 하나가 속초 아트페어입니다. 저희 1, 2, 3, 4비 공예마을은 충남 부여군 규안면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에요. 옛날에는 그 마을의 강변에 나루터를 기반으로 굉장히 부흥했던 곳인데 나루터가 없어지고 나서 굉장히 침체됐던 그런 마을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여군에서는 그 마을을 공예로서 조금 매개로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청년 입주 작가들도 모집해서 거기서 함께 살고 있고요. 옛날 빈 집들을 리모델링해서 공방도 만들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예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고울이라고 합니다. 2017년도 연희동 저희 전시 공간에서 서로 파티도 하고 그 동네 예술가들이 만나는 그런 만남이 너무 재밌다.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연희동 아트페어를 만들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연희동 공간을 정리하고 어디서 하면 좋을까 하다가 부여에서 저희에게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부여가 규암이라는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의 작은 마을인데 공예가들을 초대해서 공방도 짓고 그다음에 아트페어도 해보자라는 제안을 통해서 부여랑 연결이 됐고요. 그걸 계기로 지금 25년도 속초까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속초와 부여가 인구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6만이 좀 넘는 그런 사이즈의 도시인데요. 그러다 보니 도시 내에서 어떤 산업시설을 통해서 도시가 돌아가기보다는 관광산업이 중요한 그런 도시였고요. 그 공통점들이 같이 얘기가 되고 만나서 함께 보여지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작년 말에 무속연구소 대표님께서 예전에 연을 맺었던 이런 게 있으니 이번 속초 아트페어 때 처음으로 지역관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셨었어요. 예전에 부여 아트페어를 했을 때 실제로 백마강에서 만들고 한번 배도 띄었었던 배더라고요. 마치 백마강에서 만들어서 출발한 배가 바다를 타고 속초로 와서 우리 작가님들이 속초에서 이렇게 소개가 될 수 있구나 했을 때 되게 색다르지만 의미가 굉장히 있는 방식으로 저희를 좀 표현해 주셨구나 해서 좀 저는 너무 아이디어 좋으신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부여에서 아트페어를 할 때 어떤 상을 그리고 아트페어를 만들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백마강에 요트를 띄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아트페어를 만들었었거든요. 저는 예술의 본질이 낯설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여의 작가님들이 백제를 컨텐츠로 해서 부여에서 전시를 하면 딱 눈에 튀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보기에 생경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속초 아트페어가 그분들의 작품을 가장 생경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그 부여의 예술 씬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것이 연결이 잘 되면 그것이 완벽한 기획처럼 보이긴 하는데 관객 입장에서는 지루하게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연결이 되되 거기에 생경하게 하는 어떤 상황들, 그다음에 뭐 디자인들 이런 것들을 꼭 넣으려고 저희는 노력을 합니다. 제가 약간 대답을 준비 못한 거를 물어보신 관객분이 계셨어요. 저희 입주 작가 중에 김종수 작가님이라고 이제 오칠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이 계시거든요. 본인이 한 작업 중에 강원도와의 뭔가를 좀 연결할 수 있는 작업을 한 개 내주신 게 있는데 소반이 한 개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 목공이나 오칠 작업 하시는 작가님이셔서 제가 보기엔 저게 강원도의 소반의 느낌이 나는데 맞나요? 그래서 바로 카톡을 보내서 작가님 이거 맞나요? 이랬더니 맞대요. 강릉 오죽헌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가지고서는 그걸 조금 본떠가지고 디자인해서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여 작가가 만든 강원도 스타일의 소반이라는 공예품을
또 강원도에서 또 작업하시는 분이 또 알아봐 주시고 지역 공예가가 항상 가지고 있던 지역성을 또 좀 새롭게 또 이번 또 페어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고 또 그런 질문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굉장히 당황했지만 즐거웠다. 저도 새로운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네. 미술에 관련된 분들 시각으로 봤을 때 미술이 아닌 장르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왔죠. 그래서 뭐 사실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것이 절대 미술 영향에 들어오지 않는데 속초에서는 강원도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우리 아트페어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부분이 이제 기존의 다른 아트페어나 미술 전시를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경하게 하고 그것이 신선해서 뭔가 경험하고 사고 소유하고 싶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공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요 칠성조선소를 항상 오고 방문하는 관광객들 입장에서 공연을 한다거나 그 전시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이제 우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21년도 부여에서 아트페어를 만들 때 미처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게 파티였어요. 저는 부여가 너무 정적인 도시여서 생경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파티를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파티를 이끄는 메인이 그 부여의 특산물들인 거죠. 그때 코로나여서 파티를 못했고 은산국수가 너무 맛있는데 이 맛있는 은산국수를 사람들에게 먹이지 못하고 그 전시가 끝났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것을 언젠가 꼭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속초 아트페어를 통해서 부여의 음식들을 즐기면서 같이 음악과 술과 춤과 파티를 하게 됐고요. 그것들을 어저께 할 수 있어서 속이 아주 후련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저희 작가들이랑 같이 단체전 형식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조금 걱정이 됐던 건 저희 마을을 방문해 주실 때는 공예라는 키워드나 뭔가가 걸리기 때문에 목적을 좀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반면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알고 있는 속초는 굉장히 관광의 도시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오는 곳 그래서 과연 우리가 재미있어 보일까? 우리의 작품, 작가들의 작품이 어떤 눈으로 보일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하고 오신 분들한테는 혹시 좀 실망감도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아직까지는 국가 혹은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언제까지나 그것만을 또 바라보고 국가나 혹은 지자체의 지원만 가지고 예술가들 혹은 지역의 예술들이 살아남을 수는 없거든요. 뭔가 나오지 않는데 계속 투입만 하는 것도 그거는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그거를 중간에서 계속 뭔가를 창작해내고 또 향유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람들은 자칫하면 정말 도태될 수도 있다는 문제에 또 봉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뭔가를 시작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기반이 설 때까지의 마중물로서의 역할로 뭔가를 투입을 해줘야 돼요. 특히 하드웨어 같은 건 민간이 되게 어렵잖아요. 하드웨어를 뭔가를 일단 하게 해주고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의 뭐 소프트웨어를 굴릴 수 있는 예산들이 지원해주면 그 안에 이 민간에서 예술을 하고 창작하시는 분들은 성장을 해서 그걸 계속 지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그때부터 이제 그들의 진행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어떠한 공조 관계를 가지고 서로가 믹스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 이게 서로가 주고받고 뭔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역할들의 중요성, 그리고 매개자라는 역할도 요즘은 그 매개자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층위로 나뉘어지더라고요. 교육을 뭔가 이끌어내고 그걸 하시는 분들도 매개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당연히 뭐 큐레이터 같은 역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뭔가 상업적인 혹은 샵이라던가 혹은 이런 페어를 또 하시는 분들도 굉장한 매개자의 역할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계속 또 양성해내고 이런 분들이 계속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역할 같은 거에서도 좀 많은 좀 행정의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공예를 배웠던 사람으로서 제일 힘든 게 공예가 굉장히 문화예술계에서도 마이너한 분야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공예라는 말이나 공예품이란 말보다 뭐 유물, 문화재 이런 거를 오히려 더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런 걸 배워서 옛날처럼 뭐 장인이 되고 무형문화재가 모두가 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공예로서 뭔가 창작 활동을 하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길이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선후배들 사이에서 술만 먹으면 거의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왜 공예품 좋은데 안 쓰지? 이렇게 저희 작가가 만든 잔에 맥주와 소주를 따르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공예로서 작가들이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려면 그 저변 문화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약간 컸어요. 요즘 서울이나 이런 데는 생각보다 공예가 약간 트렌드를 타면서 편집샵도 생기고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데, 지역은 또 그렇지 못한 여건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모두가 다 서울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으니, 그럼 지역에서 공예로서 우리가 창작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려면 이거를 즐길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문화부터 먼저 만들어야겠다가 제가 포인트가 있었고, 그랬을 때 모든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단지 공예품을 전시로서만 바라보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해보고 교육받아 볼 수 있고 써볼 수 있고, 내 생활 어느 지점에 이 공예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나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기획했던 것 같아요. 전시를 저희가 할 경우에도 작가들한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거 다 만져보실 수 있게 해도 괜찮을까요? 해서 실제로 다 만져볼 수 있게 해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다이소에서는 컵 이거 뭐 거의 2,000원밖에 안 하는데 내가 이거 3만 원짜리 컵을 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번씩 그걸 진짜 써보시고 그랬을 때 또 이게 이렇게 닿으면 너무 좋네요. 이 얇기가 너무 좋네요. 이걸 피드백을 듣고 이분들이 거기에 흥미를 생기고 너무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공예가 이런 거군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제일 뿌듯함을 느꼈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고도화 시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창작자들도 그런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접점도 점점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같이 좀 끼워 넣고 마을 분들이 또 참여하실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좀 기획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전공하고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너 어떻게 먹고 살래? 커서 뭐 될래? 그리고 사회에서도 약간 한심한 듯한 눈초리, 이게 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데 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예술이 결국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데이터화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연희동에서 카페를 했었고, 그 카페에서 저희가 하는 예술 프로젝트가 잘 되면 카페의 매출도 오를 것이다 라는 가설을 통해서 예술 프로젝트가 성공할수록 카페가 이제 점점 유명해지는 뭐 이런 것을 좀 수치화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역에서 활동할 때 확실히 변화가 느껴져요. 지역 작가의 수라든지 또 지역 작가가 우리 아트페어 이후에 또 어디 다른 곳에서 전시하는 그런 횟수라든지 이런 게 수치화들이 나오고, 뭐 당연히 뭐 표정, 뭐 즐거움, 뭐 수치화될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객관적인 것들도 증명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효능감이죠. 예술을 전공하고 그것으로 활동을 했을 때 절대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뭔가 변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그 증거가 있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